2021년 1월 9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도처에 손 놓은 공무원들 정부가 진공상태 아닌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의 대설 한파 교통대란과 동부구치소 바이러스 전파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신자세나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측면보다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대설 한파, 그러니까 서울의 대설 한파는 수도권 전체에 2천만, 2,500만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재난본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이런 연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위계관계라든가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통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제성을 띠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행정이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측면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시청, 구청 보면 곳곳에 무슨 평가 1위, 무슨 평가 1위 이런 프랜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하고 표를 의식한 그런 행정으로 이 공무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세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이 이 선거의 도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 그런 면들과 맞물려서 이걸 얘기해야지, 공무원이 게으르고 나태하다, 공무원 숫자 많은데 왜 이러냐, 이렇게만 접근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종합시킨 인권위원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90여 국 중에서 오로지 북한 한 곳만 북한 인권법을 없애라고 요구했는데, 마치 유엔이 인권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인권위가 말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더라도 사실관계는 똑바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정치적 책임질 문제이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인권 문제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어떤 대결 국면, 또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야 할 지향점,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인권 문제를 따로 떼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공방을 벌일 수가 있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우리 편이라 법무부 장관 적격이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 중에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고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가지고 우리 편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세종현 이사장의 문정이 너무나 연정라인 요직 독식하고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과 출신들이 장관, 제1, 제2차관 등등, 거기다가 세종연구소 이사장까지 다 연세대 정의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 이래서 특정한 집단이 이게 독차지하는 거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이런 순혈주의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인사풀이 그밖에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당파적 또는 정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만인이 다 특정한 정파에 속하지 않고 다 개인으로 존재한다면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당파적, 정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요직의 인사는 자기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사람들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죠. 뭐 거기에 폐해가 또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러나 인사는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 보고서에조차 우리 편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뭐 표기한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편을 임명하는 게 권력이고, 모르죠. 뭐 이게 연정을 한다면 다른 정당과 필요에 의해서, 뭐 유럽의 경우는 이제 다수당 일반화된 나라에서 어느 특정 정당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을 경우에 두서 개의 정당이 합쳐서 국가 권력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뭐 정파가 달라도 당파가 달라도 장관이라든가 주요 공직 자리를 나눠서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승자 독식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기 편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표심 얻으려는 꼼수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전국민 지원 효과 적고 재정만 악화시킨다. 코로나 비업종과 취약계층 집중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재원 한정된 재난지원금 어려운 이웃부터 선별 지원해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멈춰야 할 단세포적 논쟁이 전국민 지원금 뿐이겠나, 뭐 이렇게 전국민 지원하는 걸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표심을 얻는 게 문제다 그러면 집권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걸 주장한다 그러면 여야 합의해서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선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단지 그 피해를 봤을 때 뭐 파산하느냐, 목숨이 위태로우냐, 가정이 파산나느냐, 어려움에 처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이 있느냐, 그런 건데요. 근데 그 경계도 굉장히 어렵고 그 업종과 이런 걸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 재산이 있고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지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별 지원으로 인한 이런 혼란, 어느 선을 그었을 때 차상위 정의 경우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업종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적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선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행정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보다는 일괄 지급하고, 그리고 상해청의 소득, 재산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일괄 환수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논란이나 논쟁도 없애면서 행정 비용도 줄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책임물은 역사적 판결이다. 경향신문은 인권이 주권에 있다는 위안부 승소 판결의 울림이다.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법원이 판결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개인의 인권, 개인이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고 피해를 받았다면 그 개인이 속하고 있는 나라의 법원이 상대하고 다른 나라 가해자국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한겨레 경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위안부 배상 책임 판결, 한일 양국 외교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판단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경향 입장을 저는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이란 말 자꾸 하는데 과거 청산 없는 현재도 없고 미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과거 청산, 현재나 미래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대화 속에서
역사는 계속 재해석되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과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서 미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원칙 없이 타협하다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 경향신문은 법사각지대 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안전감독 강화해야, 한겨레 신문은 중대재해법 강행, 신년 할애 패싱, 생색 낼 때만 기업 찾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기업주들이 중대시장 경제 파괴처벌법, 이게 지금 시장경제 파괴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경제 파괴하는 데 대한 처벌법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매일경제신문이 오죽하면 시장경제 파괴처벌법 만들자는 말까지 나오나, 이렇게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는데 원래 이 기업을 빼버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5인 미만을 제외했습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50인 미만은 3년 유예 결정됐습니다. 그럼 3년간은 위헌 상태죠. 근데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의 그 착취, 무한 착취 이런 것을 방치하는 매우 위헌적인 악법이죠. 근로기준법도. 그런데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제외는 이 기업, 즉 자본의 노동자 살인 행위를 방조하거나 국회와 정부가 공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63의 국회의원이 중대재해법에 찬성을 했는데, 이건 살인 방조죄, 공모죄로 국회의원직 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 법인식, 헌법에 대한 무지, 인권과 생명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헬스장에 청소년 9명까지만 탁상 공론해도 너무한다 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헬스장 이용객의 99%가 성인인데 무슨 청소년 9명까지만 헬스장 허용한다.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헬스장 만약 설령 청소년이 많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9명이라는 기준도 이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헬스장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그리고 건물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넓은 헬스장과 좁은 헬스장과 똑같이 9명 기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증을 무시하고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두기 계속 얘기하는데 야외에서는 거리두기 얘기하면서 왜 실내에는 거리두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럼 거리두기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획일적으로 하려면 3단계를 올리고 이런 자영업이다 뭐다 전부 중지시키고 코로나가 완전 그 백신 예방하고 집단 면역 완전 다 된 뭐 올 11월까지라고 하는데 예상된다고 질병청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 전부 문을 닫고 11월까지 국가가 생활비를 매달 지급해야죠. 그렇게 해서 막든가,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도저히 굴러가지 않는다면 그런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매뉴얼이 제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코로나 여파에도 삼성전자 우리경제 버팀목 확인했다. 기업 규제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제2, 제3의 삼성전자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한다. 뭐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치하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물론 수출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국내 소비자들이 비싸게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지원이 뭐 그냥 하늘에서 뭐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금덩이가 있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이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이 재벌 찬양만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학대받는 아동 안전하게 분리부활 시설부터 갖추라.
한겨레 신문은 정인이법 통과 예산 뒷받침 없이 무용지물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아동학대가 아니고 아동폭력이라고 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폭력은 우리 사회 구조적 폭력의 한 단면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시설에 부모가 격려해서 시설에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시설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적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속에서 비폭력 대화를 일상화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빠졌습니다만 이 제정 때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하고 이런 것도 다 문제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하거나 죽는 사람이 뭐 500에서 뭐 600명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다 제외시킨 거죠. 기업 살인에서 괜히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직장 내 폭력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살인이고 그래서 이 아동학대, 아동폭력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일 터지면 탈당 벌써 세 번째 뒷짐진 국민의힘 공당 만나 이번에 구설수에 오른 국민의힘 포항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만 그런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도 이스탄공 관련해가지고 문제되니까 탈당해버린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당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러면 탈당했으면 즉각 수사나 조사에 착수해가지고 문제가 확인되면은 국회를 사퇴시켜야 됩니다. 국회는 자동 사퇴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